60대의 할머니는 평생을 가정과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다.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더더욱 자식들의 삶이 곧 자신의 삶이라 여기며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하루하루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와 손주의 소식을 기다리는 일상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문득 가슴 한쪽이 허전하고 자신도 누군가와 함께 웃고 떠들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곤 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할머니는 낡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70대 할아버지를 보게 된다.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고 햇살이 은은히 내리쬐는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유난히 고요하고 따뜻해 보였다. 호기심에 다가간 할머니는 무심코 어떤 책을 읽으세요? 하고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젊었을 때 좋아하던 시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는 늘 마음을 젊게 해주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일렁였다. 그날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가끔씩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었고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 가족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속마음, 그리고 홀로 살아오며 느낀 외로움까지 자연스레 꺼내놓게 되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눈빛 속에서 진솔한 따뜻함을 느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근처 찻집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봄날 벚꽃이 흩날릴 때는 꽃길을 걸으며 지난 세월의 추억을 나눴고 가을 낙엽이 바람에 구르는 날에는 서로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기도 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고 할아버지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다. 공원을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 속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꿈들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숨겨왔던 고독을 토로했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상실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다 보니 두 사람의 눈빛은 어느새 가족보다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물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그 따뜻한 감정을 자식들에게 알린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아들은 차갑게 물었다.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연애랍시고 이런 걸 하세요? 결국 재산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말끝마다 돈 이야기가 섞여 있었다. 반대로 할아버지의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지금껏 저희를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상속 문제까지 얽히면 가족이 다 갈라져요. 라며 간곡히 말렸다. 두 사람은 단순히 마음을 나눈 것뿐인데 자식들은 마치 모든 것을 위협받는 듯한 얼굴이었다. 사랑은 나이에 맞지 않는다. 누군가 던진 이 한마디는 칼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베었다. 그 말 속에는 존중도 이해도 없었다. 단지 늙은 부모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단정뿐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의 시선을 생각하니 스스로도 흔들렸다. 정말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일까?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순간의 착각일까?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계속해서 그를 할아버지 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은 다시 공원에서 마주 앉았다. 서로의 얼굴에는 자식들 때문에 흔들린 흔적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놓을 수 없는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린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공기 속에 오래 맴돌았다. 과연 두 사람은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게 될까? 이야기는 이제 진짜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자식들의 반대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다. 단순한 걱정이나 충고의 수준을 넘어 가족 모임이 열릴 때마다 서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눈빛은 차가워졌다. 할머니의 아들은 엄마가 저런 선택을 하면 결국 우리 가족이 갈라진다며 손가락질했고 며느리마저 곁에서 눈살을 찌푸렸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이 떠올라 결국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리움은 감출 수 없었다. 한편 할아버지도 딸과 아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괴로워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외롭게 사는 건 괜찮다. 그러나 그녀까지 잃는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끝내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홀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다. 연락을 끊고 공원에 나가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벤치를 스치듯 지나칠 때면 서로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왔다. 함께 웃었던 시간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은 갈라진 듯 아팠다. 홀로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고 할아버지는 텅 빈 거실에서 오래된 시집을 펼쳐들고도 한 줄 읽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상실감으로 잠식되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리움은 더 선명해지고 지워내려 할수록 함께했던 순간들이 더욱 뚜렷하게 되살아났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끊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재 속에서 사랑의 깊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과연 가족의 뜻에 따라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거스르더라도 다시 손을 잡을 것인가. 결국 할머니는 지친 몸과 마음을 버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자식들은 의무감처럼 병실을 오갔지만 표정은 냉담했고 할머니가 힘겹게 꺼낸 그 사람 보고 싶다는 말에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그런 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차가운 말은 이미 쇠약해진 할머니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희끗한 머리칼, 다소 휘어진 어깨, 그러나 눈빛만큼은 단호하고 따뜻했다.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침대 곁으로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길 속에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왔다. 우린 이미 젊음의 시간이 지나왔소.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얽힌 듯 떨렸고 그 말에 병실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할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졌다. 그토록 부정하고 밀어내려 했던 부모의 감정이 단순한 욕심이나 변덕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붙잡는 절실한 사랑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남는 건 재산 문제뿐이에요. 아들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고 그에 맞서 할아버지의 눈빛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마치 온 세상과 맞서겠다는 듯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병실은 눈물과 분노와 침묵이 뒤섞인 전장의 한가운데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의 눈물이 흐르던 그 순간만큼은 병실 가득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는 것이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아들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속 문제와 재산 분할을 걱정했고 딸은 체면과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모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병실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던 순간 그 표정은 억지로 꾸민 것도 순간의 감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돌고 돌아 겨우 만난 진심이었고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삶의 이유였다. 자식들은 처음엔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했지만 결국 부모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돈과 집, 땅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흩어지지만 부모가 웃으며 보내는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부모의 결정을 막는 대신 지켜보기로 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아주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오래 다니던 공원의 정자에서 몇 송이 꽃과 가까운 이웃들만 곁에 둔 소박한 자리였다. 할아버지는 구두 대신 오래 신던 편한 신발을 신고 할머니는 자식이 사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당당해 보였다.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식들은 처음엔 멀찍이 서 있었지만 결국 다가와 꽃잎을 함께 뿌리며 부모의 선택을 축복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돌보며 남은 생을 살아갔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작은 찻집에서 차를 나누며 웃었다. 병이 찾아올 때면 서로가 가장 큰 약이 되었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손을 꼭 잡아주었다. 황혼의 사랑은 늦게 피었지만 가장 깊고 따뜻한 꽃으로 활짝 피어나 그들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